미국의 경우 기업이 돈을 벌면 거의 전부를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으로 부자돼서 조기은퇴 이야기 주리치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과 미국 시가총액 1등 기업의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995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6년간 투자하는 상황이며 투자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5월 시총 1등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였습니다. 이후 99년 7월에 삼성전자로 바뀌면서 한전을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합니다. 99년 11월에는 한국통신공사로 1등 기업이 바뀌면서 삼전을 매도하고 한국통신공사를 매수합니다. 이후 2020년 1월 삼성전자로 1등 기업이 바뀌고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부동의 1등 자리를 유지합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1등 기업이 바뀔 때마다 기존 1등을 매도하고 새로운 1등 기업을 매수합니다. 자, 이제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한국 1등이 3025%, 미국 1등이 11285%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세율로 약식 계산한 세후 평가 금액은 우리나라 1등이 23억 원, 미국 1등이 83억 원입니다. 동기간 코스피 지수는 253% 상승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1533% 상승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1등 기업의 수익률이 대표지수 수익률을 압도합니다. 한편 같은 기간 GDP 누적 성장률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으나 주식 상승률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최대 손실률은 한국이 마이너스 52.92%로 미국에 비해 하방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1등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유독 한국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낮은 배당 성향과 주주 환원율, 회계 정보 및 시장의 불투명성, 노동시장 경직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먼저 낮은 배당 성향과 주주 환원율입니다. 주식가치 평가 모형 중에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주주가 순수 현금 흐름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미래에 발생될 배당금의 현재 가치의 합계로 계산하는 모형입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매년 배당금 만원씩 주고 청산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미래에 받을 배당금의 현재 가치에 합의됩니다. 10년 뒤에 받을 1만원이 현재 1만원과 동일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1만원의 현재 가치 할인율을 곱하여 10년 뒤 1만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이렇게 각 기간 배당금의 현재 가치의 합을 계산하면 현재 적정 주식 가치는 94,713원이 됩니다. 만약 배당금이 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든다면 주식 가치는 47,357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 배당을 적게 주면 주가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최하위 배당국입니다. 반대로 배당 늘린 대만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주주 환원율 비교 자료입니다. 당기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지출했냐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당사 기업이 유통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 결국 주주 가치가 상승합니다. 얼마 전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5% 이상 상승했죠. 이 주주 환원율은 한국이 25%, 미국이 무려 98%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돈을 벌면 거의 전부를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두 번째 원인, 회계정보 시장의 불투명성입니다. 시장이 투명해지려면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가
공시전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불투명한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습니다. 분식회계 사법 처리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집행유예 5년 선고받고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죠. 다음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사법 처리입니다. 미국은 징역 11년형에 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합니다. 한국의 경우 손실회피 매도에 공매도까지 쳐서 67억 원의 부당이득 금액이 발생했지만 관련자 5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애널리스트 최모 씨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다보면 분기 실적 발표 전에 그 누구도 정확한 실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반대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급락하면 실적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말 그대로 안 걸리면 대박이고 걸려도 솜방망이입니다. 그러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시장에 투자금이 몰릴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디스카운트 원인은 노동시장 경직성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OECD 36개국 중에 11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27위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OECD 국가뿐만 아니라 나라 같지 않은 나라들도 다 같이 묶어서 조사한 세부 항목별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노사협력은 141개국 중 132,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고용해고 관행은 102위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 모든 지표들의 순위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해고 비용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회사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지 않는 이상 한 번 뽑은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요상한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이죠. 이런 노동시장 구조로는 기업들이 혁신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혁신하지 못하는 기업은 무조건 도태됩니다.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말할 것도 없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어느 하나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해지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관한 장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